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1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뉴욕 증시는 페드의 고위 인사의 매파적인 발언 등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된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주요 핵심 인사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 크리스토퍼 윌러 페드 이사는 이제 이날 한 행사에 참여를 해서 인플레이션이 페드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낮게 지속할 수 있을 때까지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급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여전히 현재 나오고 있는 지표를 보고 움직여야 된다.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나왔던 것들을 보면은 어땠었죠? 뭐 인건비 관련이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조금 아쉽게 나오긴 했거든요. 그건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생산자 물가 지수 우리 같이 확인했었잖아요. 그때 어땠죠? 이게 약간 선행지표 느낌이거든요. 확실히 예상했던 것보다 뚜렷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다음 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이게 12월 지표였으니까 1월은 괜찮을 가능성이 높을 거고 1월 PPI까지 만약에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2월 달이나 3월 달 지표도 훨씬 괜찮아지지 않을까. 자, 그래가지고요. 자,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시카고 상품 거래소를 놓고 봤을 때 3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을 놓고 보게 된다면 이전에 79%보다는 조금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몇 프로 나오고 있다? 65%. 그러면 여전히 과반 이상은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3월에 이 정도의 배팅이 계속해서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연기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그러면 4월이나 5월은 훨씬 더 기대감 커지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늦어져 봤자 한 달 늦어진다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금리는 한번 시작하기 시작하면 쭉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텐데 한 달이 늦어지는 거 충분히 기다려 줄만 하지 다시 충분히 기다려 줄 법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이거를 그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이랑 엮어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가지고 현재 이러한 지표가 보여지다 보니까 올해 페드가 금리 인하의 시작을 할 것이면서 연말까지 주식시장 상승 추세에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계속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 달 전 S&P 500 지수의 24년 말 목표치를 4,850으로 제시했던 UBS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27일 5,150까지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게 되었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이전에 얘기했던 내용을 보면은 확실히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까지 연말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야, 시간만 조금 더 투자하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현재 시장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시간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국제유가는 WTI 기준 72.40달러로 마이너스 0.39%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AI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어제 남들 다 빠졌을 때에도 엔비디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딱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플러스 1.32% 상승 마감하였거든요. 그럴 만큼 AI 관련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하고 올해 이 금리가 떨어지면 TV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LG 디스플레이 지금 삼성이랑 손잡고 중국을 누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살아면 이걸 다 먹을 수도 있겠네. 요거 한번 기대하면서 접근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고성능이다 보니까 팔면 많이 남아요. 많이 남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 보여주고 애플 에픽 게임즈 반독점 소송 마무리 얘기 나오면서 외부 결제 허용을 이끌어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구글도 이 결에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는 당연히 어플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카카오 등등등 다양한 종목들 게임 쪽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수료가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대만 대통령으로 이 환경에 조금 친화적인 사람이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만은 그동안 꾸준하게 해상 풍력에 대해서 좀 푸시를 많이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었거든요. SK 오션 플랜트가 대만 선점으로 호재를 받는다. 얘기 들려고 있는데 이거는 리포트로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로켓 관련으로도 요즘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K 로켓 관련해서 이 관련주를 엮여 들어가는 종목들 연구 개발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편안하게 아주 좋게 여러분들 살펴보시며 관련 테마의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선박 건조가가 초호황기 수준이다라고 해요. 신조선의 가격이 2008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아니, 요즘에 수주 물량이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최근에 그 유로 쪽에서 환경 기준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왔는데 정확하게 결정된 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고 주문을 하겠다라고 했던 선주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주가 좀 밀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이 완벽하게 이제 뚜렷하게 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 한 번에 몰아서 들어올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요즘 에너지나 이런 쪽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수요도 작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올해 한 번 하락 조정을 시켰거든요. 협상해가지고. 그러면, 야, 이거 원가율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이만큼 영업이익률도 증가하겠네. 요거 생각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돈 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게 볼 게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해에서 그리스 화물선 미사일 피격. 미국이 공격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미국 공격을 또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이번엔 그리스를 또 한 번 공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까지 독하게 나오는 걸 보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에즈를 통과하는 선박의 양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뺑 돌아가야 되면 그만큼 높은 운임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해운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적이 올라가는 이런 효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악재 좀 해소되면서 돈 많이 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게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타이어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물류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아, 걔네들한텐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 우리나라의 금호 타이어나 아니면 저 한국 타이어 이쪽 코로나 시절 때 생각하면은 물류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타이어 생산 공장을 한번 멈췄던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아주 뚜렷한 예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향후 방향성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이나 주요 일정 올려드리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다 증권사 리포트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로 공부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저와 함께 오랫동안 갔을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것 구독, 좋아요, 예, 많은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일단 확실히 빠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가야 될 산이 많이 생겼다라고 보는 게 맞긴 합니다. 속도도 느려지기도 했고요. 이제 올 한 해 연말을 생각을 하면서 에너빌리티에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무슨 벌써부터 연말이냐 하겠지만 저는 그냥 구조적으로 시장 전체가 그때까지 그냥 그때 가서 올라간다가 아니라 그때까지 이렇게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은 못해도 한 3월, 2월 이때부터 다시 머리를 들려 다시 그때부터 머리를 다시 한번 들어줄 것 같은데 어떤 내용 때문에 제가 일단 빠지고 속도가 늦춰진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 핵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그냥 딱 잘라서 오늘 왜 빠지고 있습니까? 개별적인 악재가 있어서 아니에요. 시장이 무너져서. 근데 시장 왜 무너졌습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이전보다 조금 빠지다 보니까 이게 실망으로 연결돼서 최근에 이 수급 들어왔던 게 빠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시장 정리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빠졌다라고 해도 몇 프로에서 몇 프로 됐습니까? 79에서 65 됐습니다. 아직도 과반을 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월 달에 금리 인하, 아직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설령 여기서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3월 확률이 이 정도라면 그 다음은 더더 높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월? 5월? 더 좋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3월 내용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갔던 걸 생각을 하면은 이게 조금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하나에서 2달 정도만 더 기대하게 된다면요. 조정 나오는 걸 우리가 지금 당장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최근에 올라갔던 거 이거 2차전 또 반복될 것이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적인 악재도 없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야 시장 정상화 될 가능성이 그냥 딱 한 달만 버티면 된다라는 건데 나쁠 게 없는 거고 그러면 수급 많이 쌓게 되면은 돈 많이 투자한 자리 이상으로는 수월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초반에 시장 정리 거기에서 이 확률이나 이 금리 관련된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방향을 결정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마음 아픈 거 알겠는데,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투자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러면은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 길어진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5월에라도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 하면 어떻게 된다? 올해 못해도 4번의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거고요. 내년에도 최소한 5, 6번 정도 얘기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보고 있는 목표 금리는 최대 2.75에서 맥시멈 3.75니까요. 여기까지 가려면 한참 먼 만큼 많이 금리 인하해야 돼요. 그러면은 올해 금리 인하 시작하면은 인하 진행이 되는 그 과정 내에는 꾸준하게 우상향이 보여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를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솔직히 조금 힘든 건 알겠지만 오케이. 지금의 악재도 결국에 이게 일시적인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곧 해결되겠구나 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올해 어떤 것들이 예고가 되어 있다? 뭐 신한울 3, 4, 5기에 관련된 매출이 올해 이제 곧 있으면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수주잔고를 쌓아갈 수 있는 이벤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폴란드, 체코는 물론이거니와 중동, 영국, 미국, 너무 많다. 그리고 지금 다보스에서 33년 만에 처음으로 원전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원전 생태계에 대해서 전 세계 기업들의 투자도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선점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돋보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주기기를 제작해가지고
가동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소재공학의 끝판이라. 자, 그러면 아, 이 흐름만 좀 버텨나가게 된다면 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다? 그러면 한 번 조정 이후에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해 가장 좀 힘든 시기를 지나가지고 가장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랬을 때 수급을 보면 자, 외국인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했는데 오늘 좀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확정치가 떴을 때 이렇게 매수한 거 하루 이틀치 정도만 매도가 나왔다면 그러면 바닥에서 다시 매수가 잡히게 된다면 외국인은 그냥 싼 가격에 사모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마인드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기관 바닥에서 같이 외국인과 함께 움직여주게 된다면 그때부터 올라가는 상황이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지라인 어떤 걸 봐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봉은 다 이탈했고요. 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과거에 지지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240주선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14,000원 보시고요. 그런 상황에서 월봉도 한번 보면은 13,500원 여기는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도 일단은 14,000원이 가까우니까 이거 우선적으로 보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은 볼린저 하단을 찍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21선 돌파하게 된다면요. 상단까지 일단 보시고 그런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 이탈 전까지는 홀딩, 이탈한다면 여기가 단기 고점 생각하시고 그 다음엔 다시 61선, 121선, 241선, 481선 상황에 맞춰가지고 분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 일이다 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지지라인에 집중하고 수급에 집중해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봤는데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악재가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부분도 그냥 한도 끝도 없는 시간이 아니라 길어봤자 하나에서 두 달이고 이것만 해소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문제될 게 그렇게까지 크게 없어 보인다. 오히려 좋은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우상향 기대할 수 있어서 요 금리 관련해서 여러분들 꼭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놓고 봤을 때 외국인 기준으로 꼭 보시고 세 번째 지지라인은 주봉의 240주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21선 돌파가 시작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빌리티 쭉 한번 봤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저는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면서 여러분들께 최고의 내용 말씀드릴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